네, 글로벌 기업들의 동향 속에서 새로운 성공 전략과 비즈니스 기회,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글로벌 비즈니스 트렌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문스타트업 연구소를 운영하고 계시는 코링텍의 문영진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네, 오래간만입니다. 또 안 계신 동안 다른 글로벌 기업들은 또 이런저런 몸부림을 쳤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요즘 저도 가끔씩 외국 기업들 무슨 일 하나, 무슨 사업 새로 벌이나 보면, 네. 이 친구들도 정말 뭐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그러는구나. 그러면서 잘 되기도 들어요. 하고. 예, 잘 네.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기존 사업 계속해서는 어차피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제프 베조스가 한 말이 자기가 한 500개 정도 하면 한두 개 잘 된다. 자기는 실패를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가끔 성공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돈 안 쓰고 실패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좋죠. 몇 번 실패하고 나면 미천이 떨어지니 이거 참.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좀 덜 쓰면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또 오늘도 또 다른 글로벌 기업들이 어떤 네. 시도를 했고 어떤 성공과 실패를 했는지 들여다보면서 또 우리도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떠올려 보죠. 오늘은 어떤 소식 갖고 오셨어요? 네, 오늘은 음식 얘기하고 자동차 얘기 등등을 가져왔는데요. 네. 스테이크 혹시 좋아하세요? 뭐 좋죠. 스테이크. 예. 지난번에 저희가 네. 그 피자 만드는 로봇 얘기를 잠깐 드린 적이 있어요. 뒤에 그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예. 자동화되고 또 사람의 손을 덜 거치는 것들이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데요. 최근에 미국의 우드스탁 근처의 도시에서 스테이크를 파는 자판기가 나왔습니다. 고기를 구워 팔아요? 아직 구워 팔지는 않고요. 예. 이제 신제품에는 굽는 기능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도시에 양질의 고기를 그 프로세싱하는 장소가 푸주간 같은 장소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뭐 횡성 같은 곳인가 봐요. 그렇죠. 정육점 예. 같은 게 있었는데 예. 워낙 맛있는 고기를 팔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고기 이제 사러 찾아왔대요. 오는구나. 네. 예, 예. 거기는 이제 도매상이니까 소매업은 안 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딱 두 사람이 일을 하던 곳이라 이거를 자판기에 넣어보자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일일이 오는 소매 손님들 다 하나씩 포장해드리고 응대하기에는 어려우니 네. 대량으로 파는 도매 고기 유통업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자판기에 넣어놓으면 일주일 내내 24시간 가동이 가능하잖아요. 날고기 판다는 거죠? 날고기를 1인분씩 포장을 해가지고 팝니다. 자판기에 넣고. 네, 우리나라에도 그런 비슷한 서비스를 시작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미국에 그렇게 처음으로 최근에 자판기가 가동이 된 거예요. 그거 괜찮네요. 가동한 지 한 2년 정도 됐다라고 하는데요. 수익이 얼마나 납니까? 물어보니까, 예. 하루에 한 1,000만 원 단위로 팔립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정확히는 얘기 안 하지만. 그렇군요. 그냥 그 근처에 손님들이 많으면 정육점 하나 내지? 라는 생각은 할 수는 있는데. 네. 인건비의 문제였을까요? 인건비도 있고, 말씀드린 대로 24시간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또 이걸 브랜드화해서 팔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우드스탁 그쪽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는 맨하탄으로 내년에 들어가고, 필라델피아나 시카고 쪽으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도시에 들어간다는 뜻인데. 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대도시에는 다른 마트들도 있는데 네. 그냥 거기 가서 장바구니에 담아오지 24시간 하니까 24시간 하는 것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세대 다음 버전에는 이 자판기 안에서 고기를 구워서 나올 수 있는 기능도 넣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그 구워서 길 가면서 먹어요? 그 벤치에서 먹어도 되고요. 하기야 뭐 햄버거, 샌드위치, 피자도 먹는데 그렇죠. 스테이크를 못 먹으리란 법은 없으나 거기 왜 우리나라 등심 리바이 스테이크를 21불에 지금 팔고 있는데요. 그 고급 레스토랑을 가면 최소한 30불, 4만 원, 뭐 40불 줘야 되거든요. 더 줘야 되겠죠. 네. 팁도 들어야 되고 음료수도 시켜야 되고 하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21불 주고 앉아서 먹으면 괜찮죠. 이게 대놓고 썰어야 되는데 스테이크는. 이게 쉽진 않겠습니다만 그냥 손으로 잡고 햄버거처럼 뜯어 먹는 것도 뭐 방법이야 찾으면 되니까 플라스틱 칼 줘도 되고. 그 자판기는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나라 소다, 콜라 같은 거 파는 거랑 비슷한데, 미국에 가면 샌드위치를 이렇게 꺼낼 수 있게 안에 돌아가는 통이 있는 그런 자판기예요. 네. 그럼 돈 넣으면은 통에 한 섹션만 딱 열게 돼 있거든요. 그런 샌드위치 판매하는 기계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샌드위치도 팔고 피자도 팔고 하는 자판기들이 미국은 여기저기 많은가 봐요. 많죠. 학교에도 있고, 뭐 상가에도 있고 많죠. 그렇다 보니까 네. 스테이크도 파는 게 부자연스럽지는 않은가 봅니다. 이제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구워서도 팔겠다라는 발표를 했으니까. 네. 그럼 앞으로는 그냥 좀 저렴한 돈에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는 세상이 올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옆에 콜라 자판기 하나 같이 운영하면 네. 뭐 잘 팔리겠네요. 그렇죠. 싱가포르에도 자판기만 20대 갖춰놓은 레스토랑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가능하죠. 이게 자판기가 잘 되기만 하면 네. 이게 뭐 들어가는 게 전기요금밖에 없으니까. 네. 요즘처럼 인건비 비싸져서 이런저런 고민하시는 분들은 자꾸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실 텐데. 네. 그렇군요. 네. 아까 저 피자 파는 무슨 로봇? 네. 그게 무슨 얘기였어요? 저희 코너에서 한 1년 전인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예. 미국의 줌이라는 회사가 생겼습니다. 어떤 회사냐면 우리나라 그 피자를 주문하면 피자 가게에서는 사람들이 그 도우에다가 그 밀가루 반죽에다가 뭐 토핑들을 뿌리잖아요. 이 토핑 뿌리는 것을 사람이 아니라 로봇파를 넣어서 굉장히 속도 효율을 높인 거죠. 그리고 효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굽는 것을 배달하면서 트럭에다가 오븐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가는 트럭 안에서 배달하면서 굽는 거죠. 정말 그럼 오븐에서 막 꺼낸 걸 띵동하고 누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나라 일반적인 피자는 오토바이 뒤에 따뜻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져가잖아요. 미국도 그랬는데 예. 트럭 안에 오븐이 있으니까 만드는 건 로봇팔로 빠르게 만들었지만 거기다 더 좋은 거는 배달하면서 구웠으니까 정말로 신선한 피자를 그 배달해주는 회사가 줌이었어요. 로봇을 도입한 건 역시 사람 좀 적게 쓰고. 그렇죠. 효율이 낮고 또 뭔가 개선할 수 있으니까. 이거 논란이 좀 있겠네요. 이게 수제 피자냐 아니냐. 로봇 팔도 팔 아니냐. 네. 그럴 수 있죠. 네, 우리나라는 뭔가 좀 특별하게 만들었어요라는 의미로 쓰는 수제인데. 네. 어쨌든. 근데 이 회사가 괜찮다 보니까 최근에 소프트뱅크에서 약 7,500억 원 정도 투자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허. 이게 인건비가 비싸서 그런가 봅니다. 사실은 정말. 그런 것도 요인이겠죠. 로봇도 싸지는 않을 텐데. 네. 별별 로봇들이 요즘엔 정말 소매 업체에도 네. 많이 도입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음식점도 우리나라도 키오스크라고 그러나요? 이 네. 쿠폰을 파는 그런 장소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예. 이 줌이라는 회사의 CEO는 자동화가 되더라도 사람의 일자리는 많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다만 효율성은 확실하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왜 어떻게 그게 안 줄어요? 쓰던 종업원 안 쓰게 될 텐데. 도미노 피자 예를 드는데 도미노 피자가 전 세계에 약 200만 개를 구워내는데 아하. 매장이 한 1,500개 있대요. 전 세계에 네. 우리나라에도 있으니까요. 네, 예. 그러면은 그 매장에서 하루에 판매되는 피자가 한 130개 굽는 피자가 그 정도 되는데 네네. 이 지금 줌에서 만드는 피자를 만드는 기계를 통해서 만들면 네. 하루에 1시간이면 120개의 피자를 구울 수가 있대요. 이게 토핑하는 네. 로봇이 그 토핑하고 굽는 것까지 다 해서. 굽는 거야 화덕에서 구우니까 그럼 우리나라도 별도로 하더라도 어쨌든 효율성이 급격하게 늘어나니까 아하. 사람들이 다른 더 그 고객과 서비스를 한다라든지 더 부가가치가 높은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꼭 사람을 줄이는 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그렇군요. 소프트뱅크가 이 회사에 투자했다고요? 아직 최종 결정은 아닌데 언론에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조만간 최종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것도 투자 가치가 사실은 뭐 투자하는 것들이 요즘 네. 음식점 프랜차이즈가 몸값이 꽤 높더라군요. 네. 알겠습니다. 단순한 사람들의 일자리는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럴 소지는 단순한 있습니다. 일하는. 네, 그럴 소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그럼 다른 일을 찾고 서비스를 해야 될 텐데 네. 찾아지겠죠. 예전에도 무슨 증기기관 나오고 그럴 때 네.
그럼 사람은 뭐 하라는 거냐. 네. 그러면서 기계들 다 없애자는 운동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논리가 나오면 옛날에 다 사람들이 휘발유 넣어주던 세상이 있었지만 셀프 주유소로 바뀌어도 할 일들은 있지 않느냐라는 논리가 있긴 한데요. 주유소 종업원들은 줄었는데 네. 그분들이 나가서 다른 일들을 만들어내고 하면 이제 서로 좋은 거죠. 네. 서로 좋은 일이 될 텐데 그걸 얼른 만드느냐가 이제 관건일 것 같아요. 잘 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또 다른 얘기 좀 한번 해보죠. 네. 전기차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중국이 전기차를 가장 많이 만들고 판매되는 나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에 블룸버그 등에서 전 세계의 가장 큰 도시들, 메가시티 중에 전기차로 대부분의 차량이 전기차로 운영되는 최초의 도시가 중국의 셴젠인데 셴젠을 가봤더니 다르더라 이런 얘기를 길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셴젠 갔다 왔다? 네. 갔더니 전기차가 있고 도로에 버스를 기다리는데 차 소리는 안 들리고 새 소리만 들리더라. 아, 새 소리. 짹짹짹짹. 네. 차 소리들이 워낙 조용하니까. 아, 그래요. 전기차는 정말 네. 저도 몇 번 타본 적이 있는데 네. 자꾸 시동 걸게 돼요. 왜 시동이 꺼지지? 뭐 이러고 그럼 켜 있는데 네. 부릉부릉 소리 잘 안 들리고 그러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그 새 소리 들리다가 버스가 도착해가지고 문이 열리면 삐삐 소리가 난대요. 그러면 이제 버스가 도착했는구나 알고. 또 조용히 떠나고. 그렇죠. 그렇군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나라 보통 이제 휘발유나 경유탄 차는 뒤에서 엔진 소리가 들리니까 네. 이어폰으로 뭐 음악 듣고 있는 분들 아니면 뒤에서 차가 오면 들리잖아요. 대충 알죠. 네. 그런데 이거는 안 들리니까 네. 심지어 이건 위험할 것 같다고 해서 네. 일부러 외부로는 엔진 소리를 일부러 내기도 하는 그렇죠. 그런 기능도 넣었다고 들었어요. 그것도 있고 또 전기차들 중에 뭐 예를 들면 뭐 3억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싼 차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차는 아무 소리가 안 나고 가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페라리나 포르쉐처럼 부릉부릉 하는 소리를 그 느낌. 예. 네, 그거를 가짜로 만들어서 또 차에 넣어 놓잖아요. 거참. 그래서 셴젠에서는 차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네. 가끔 아주 고급 차가 가면 부릉하는 그 전자 소리가 들리는 경우도 있다. 이런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정말 이 엔진단 자동차 지나가면 우리 요즘 서울에 마차 보는 것처럼 신기하게 생각되기도 하겠습니다. 물론 아직 뭐 100%까지는 아닌데 전기차가 대부분 뭐 택시도 전기차로 바뀌었고 버스 트럭도요? 그렇죠. 버스가 16,000대가 새로 교체가 됐는데 이게 다 전기차입니다. 트럭도 전기차로 대부분 교체가 되고 있고요. 이게 왜 그렇게 됐어요? 근데 다들 갑자기 바꾸고 전기차로 타고 다니는 게 네. 이유가 있어요? 기억하실 텐데 2008년경에 워런 버핏이 중국의 전기차에 투자를 합니다라는 게 타임즈라든지 뉴스위크 등에 소개가 됐었는데요. 네. 당시 약 2천억 원이 넘는 돈을 워런 버핏이 투자를 했던 회사가 이 BYD라는 회사입니다. 예. BYD라는 회사가 전기차를 중국에도 공급하지만 이쪽에 집중적으로 많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기업이 네. 이 도시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고 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에서도 버스를 쓰고 또 다양한 용도로 개발들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처음에는 물론 휘발유 차나 휘발유 오토바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2003년도에 시에서 휘발유 오토바이를 금지하는 규칙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도시보다는 조금 빨리 진행이 된 거죠. 네. 그리고 이 도시가 1980년대에 등소평이 경제 특구로 지정을 했던 데니까 도심도 발전했지만 주변에 농촌 지역도 발전돼 있어서 이렇게 네. 출퇴근하는 인구들이 많았는데 그 인구들이 전기차 또는 전기 오토바이를 쓰게 된 거죠. 네. 저도 주변에 네. 이제 차를 바꾸면서 아예 전기차로 바꾼 분이 있어요. 네. 저야 이제 가끔씩 궁금해서 하루씩 빌려 타보기 정도밖에 안 하지만 그분은 네. 이제는 휘발유 경유 넣으러 주유소 갈 일이 없는 거죠. 어떠냐고 물어보면 네. 불편한 건 충전소가 따로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거. 네. 그거 하나 말고는 없다. 그거 하나 말고는 없다. 그런데 본인은 네.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면 아유 전기차 시기상조예요. 뭐 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다. 늘어날까 봐요. 늘어나고 가격 오르고 그럴까 봐. 그런 사람들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의외로 만족도는 꽤 높더군요. 네. 그런데 아주 추운 겨울에는 생각보다는 그 달리는 거리로 표시되잖아요. 겨울에 배터리가 빨리 좀
방전된다 그러죠. 그래서 여름에 에어컨은 괜찮은데 네. 겨울에 히터 틀면 전기가 많이 먹는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두꺼운 오리털 파카를 입고 타야겠네요. 예, 그래서 왜 우리는 자동차 히터는 특별하게 튼다고 기름 많이 먹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당연하더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자동차 히터는 앞에서 엔진 열을 그냥 그렇죠. 어차피 날아갈 열을 네. 실내로 잠깐 끌어들였다가 내보내는 거니까 네. 그것 때문에 특별히 돈 더 들 일 없는데 그 전기차는 히터를 트는 거 아니에요? 전기차는 네, 히터를 만들어서 틀어줘야 되니까 네. 그 전기 아꼈다가 전진해야 되는 전기로 열선을 돌려야 되니 장갑 끼고 타야 되겠네요. 그거 하나 정도 네.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중국의 BYD 그의 왕 회장은 이 전기차의 확산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 왕 회장은 2030년까지는 중국의 대부분의 차가 전기차로 바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국 정부는 그보다는 좀 보수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2025년까지는 약 20% 정도가 전기차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뭐 이게 2030년이든 35년이든 이제 바뀌는 건가 봐요. 정말 전기차로 중국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옆 나라가 그렇게 바뀌는 거 보면 우리나라도 좀 따라 바뀌겠죠. 그런 트렌드가 오면은요. 이게 중국이 이게 세계에서 제일 큰 자동차 시장인데 네. 메이커들 입장에서는 네. 다 전기차 타면 전기차 만들어 팔아야죠. 뭐 어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에 들어가는 회사들은 전기차를 당연히 만들고 있고요. 예. 볼보처럼 전기차를 강화하는 회사들이 또 발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BYD라는 회사는 미국에도 이제 전기버스를 수출하고 있는데 페이스북, 스탠포드 대학 이런 데다가 자기가 만든 버스, 전기차를 또 수출을 합니다. 스쿨버스용으로? 직원버스? 그렇죠. 네. 그거야 뭐. 하여튼 다음번 차 사시는 분들은 고민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지금이야 뭐 경유차, 휘발유차 타고 다니는 분들도 네. 다음에 나 무슨 차 사야지라고 생각할 땐 네. 예전에는 뭐 얼마짜리 어떤 모델 이것만 결정하면 됐는데 전기차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그런 생각을.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아마 몇 년 후에 샀다가 네. 보통 10년까지야 못 하시더라도 탈고 나면 중고로 팔아야 되는데 네. 그때가 얼추 이제 2030년에 가까워질 거라고요. 그렇죠. 그럼 그 중고차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이거 내가 이거 샀다가 뭐 몇 년이나 타겠나? 네. 다 전기차인데 라는 생각이 들면 중고값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요. 그럴 수 있죠. 네. 본인이야 아마 한 세대 더 탈 수 있겠지만. 네. 하여튼 전기차를 살까 휘발유차를 살까 고민하는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니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네. 그 요즘에는 싼 것들을 많이 좋아하잖아요. 옷도 그렇고. 예. 뭐 여러 가지가 싸지고 있는데 컴퓨터가 미국에 특별히 많이 싸지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싼 컴퓨터가 나왔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싼 컴퓨터가 가끔 있긴 있는데. 네. 뭐 싼 만큼 왜 싼지 이유가 있던데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폰 같은 걸 많이 쓰는데 그래도 뭐 문서 작업을 한다라든지 할 때는 그 노트북 컴퓨터가 편한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노트북에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OS가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게 한 100불 정도 할 텐데. 소프트웨어 가격만. 그렇죠. 근데 예. 최근에는 크롬북이라고 해서 구글에서 만든 운영체계를 깔아놓은 컴퓨터.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쓰기 쉽게 해놨으니까. 그걸 21만 원에 미국에서 지금 팔고 있고 잘 팔린다라고 우리 돈으로? 얘기합니다. 예. 웹서핑 정도는 잘 될 거고. 스프레드시트나 뭐 엑셀 작업이나 문서 작업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동영상 같은 소프트웨어도 따로 구입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거기에 구글의 크롬 OS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워드나 스프레드시트는 구글에서 주는 것을 쓰면 되니까 그런 것들이 싸고 네. 많이 좀 보급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기야 뭐 용도가 대부분의 경우에 그냥 웹서핑인 경우가 꽤 있어요. 네. 네. 그거만. 간단한 문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예. 네. 문스타트업 연구소를 운영하고 계시는 코링텍의 문영준 대표와 함께 또 세상 한 바퀴 쭉 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